자, 오늘 리뷰는 바로 메탈 로보톤 저스티스 건담! 혼의 판정판으로 2021년 10월 달에 출시가 됐는데 저는 리뷰가 늦은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 받았을 때 불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환을 좀 받느라고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뭐 이제 버체도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리뷰가 늦어져서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네요. 일단 패키지가 굉장히 좀 취향입니다. 이 색감, 저스티스만의 색감을 요 메탈릭 재질로도 이렇게 표현을 또 해주고 해서 패키지가 참 이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혼의 판정판이고 뭐 다 좋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요. 뒤에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식 사진과 이런 게 나오는데 합금 메탈 로보톤이라는 이름이 조금 무색하게 합금량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어요. 조금 충격받은 게 발바닥에도 합금이 없거든요. 보통은 합금을 발바닥에 넣어줍니다. 무게중심이나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넣어주는데 싹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 금액이 13,000엔이거든요. 근데 조형은 2017년? 아니지 2015년에 출시한 그냥 로보톤 저스티스 건담이랑 조형이 똑같을 거거든요. 그 메탈 로보톤 프리덤 때도 그랬잖아요. 똑같았단 말이죠. 이제 금액이 2배 이상 뛰었어요. 합금 들어가고 도색 들어가고 데칼 들어가고 하면서. 자, 그러면 한번 내용물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디 보자. 짜잔. 이거 미리 제가 분량 체크한다고 또 개봉을 해봤었기 때문에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매뉴얼이죠. 아마 앞장, 뒷장도 있어. 파툼 조작이랑 파툼의 전시 방법, 파툼의 전개 방법, 그리고 뒤에는 파툼의 태우는 방법. 파툼밖에 없냐? 그리고 아래쪽에 무장의 전개나 이제 손에 쥐는 방법 이런 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블리스터는 이 친구죠. 밑에는 베이스만 들어가는 그런 형태네요. 베이스만 있고, 그리고 부속품은 뭐 없던 것도 좀 보이기는 하는데 한번 다 빼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내용물을 전부 꺼내봤습니다. 일단 좀 놀란 거는 기존의 로보톤 저스티스 건담에서 바뀐 부분이 그리고 추가된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프리덤 같은 경우는 날개 축이 이동하는 기믹이 추가됐었는데 파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요 분리하는 조인트에 변경이 있었고, 그리고 없었던 빔 부메랑 생겼어요. 밧셀 빔 부메랑이 추가됐습니다. 빔 파츠 한 세트랑 같이 부록이 됐고요. 아무래도 기존의 로보톤에서도 빔 부메랑 왜 없지?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메탈 로보톤 와서 추가가 됐어요. 본체 같은 경우는 관절이 합금으로 바뀌면서 훨씬 좀 튼튼해졌습니다. 세워놓는 게 부담이 없어졌어요. 대빔 실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색깔만 바뀌고 특별히 차이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보면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기는 한데 금색도 훨씬 고급스러워졌고요. 그리고 색깔도 조금 더 진해졌습니다. 그리고 흰색은 다 도색이 되어 있어요. 흰색으로 도색된 파츠들이에요. 기존에는 흰색 파츠 위에다가 도색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가 좀 있었고 여기도 마킹이 조금 더 추가된 그런 형태죠. 그리고 루프스 빔 라이플, 이것도 그냥 언뜻 보면 일반 그 로보톤 때랑 뭐 데칼 추가한 거 말고 뭔 차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역시나 그 색깔도 좀 더 진해졌고 흰색도 도색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평소에는 원래 로보톤 같은 경우는 흰색 위에다가 역시 그냥 일반 도색이 되어 있는 흰색은 그냥 파츠였어요. 여기다가 총구나 아니면은 본체에 마킹이 조금 더 추가된 게 특징이죠. 그리고 라케르타 빔사벨이 추가가 되는데 라케르타 빔사벨은 아예 파츠 자체가 바뀌었더라고요. 자, 이게 기존의 로보톤입니다. 길이부터 차이가 나요. 아예 파츠가 변경되어서 길이 디테일도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장착은 기존의 로보톤 때랑 똑같습니다. 그냥 뒤에서 밀어 넣어서 이렇게 밑으로 톡 내리면은 탁 하면서 고정되는. 그 외에는 손 3종, 총 4종의 손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 구성 자체는 손 구성은 똑같고요. 그리고 파툼용 발판입니다. 파툼 위에 저스티스 건담이 탑승을 할 때 사용하는 연장용 발판이고, 그리고 요 발핀 있죠? 요 발바닥 핀은 여분이 하나 더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여분은 원래 없었거든요.
그 외에는 뭐 빔사벨용 빔 파츠라든가, 그리고 아까 바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세트 양쪽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부분이고, 빔사벨도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파츠가 들어있어서 이걸 활용해서 액션 포즈 취해줄 수 있죠. 이것도 원래 있던 부분이죠. 하지만 조형이 좀 변경됐겠죠. 역시 길이부터 디테일까지 마킹 추가된 것까지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베이스 포함된 거 한번 살펴보죠. 팟툼을 베이스 위에 올리는 조인트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기존의 로보톤 때랑 완전히 동일한 그런 기믹이었어요. 베이스에는 저스티스 건담의 JU가 메탈릭으로 되어 있고 뒤에 스티스라고 써 있습니다. 메탈 로보톤 베이스 매번 느끼지만 요 메탈릭으로 해주는 거, 퍼스널 컬러로 메탈릭으로 해주는 거 진짜 이쁜 것 같고, 매번 이 광택 도는 이 느낌이 정말 느낌이 좋습니다. 자, 그럼 팟툼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본체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저스티스 건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색감이 굉장히 진합니다. 예, 도색을 새로 완전 전신 다 도색을 해줬는데 색감에서 와, 이렇게 진했나 싶을 정도로 굉장한 파격적인 컬러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전신에 추가된 마킹 부분들, 특히나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요. 무엇보다 조형이 기존의 로보톤과 같은 조형을 쓰긴 씁니다만, 와, 차이가 이 뒷모습에서도 차이가 많이 났고요. 진짜 가장 크게 와닿았던 거는 관절 강도였거든요. 로보톤 저스티스 건담 같은 경우는 이제 출시한 지도 벌써 6년째기도 하다 보니까 곧 있으면 7년째 돌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목의 강도라든가 이런 게 좀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가볍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기는 해요. 근데 메탈 로보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합금량이 조금 줄기는 했어도 합금을 썼다고 좀 튼튼해요. 관절들 전체적으로. 무엇보다 발목 같은 경우도 방금이랑 똑같은 힘으로 움직이는데도 아예 움직이지도 않는, 얘 지금 앞꿈치는 별도 가동까지 하는 애거든요, 이렇게. 근데도 이렇게 흔들었는데 아까처럼 막 흔들리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바닥에 접지하는데 굉장히 안정감 있게 접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머리 부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가 교환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안면부에 스크래치가 하나 크게 나 있더라고요. 무슨 포장 과정에서 찍힌 건지 어쩐 건지 이거 스크래치가 크게 나 있어가지고 그거라든가, 이 정강이 부분의 흰색은 이거 도색이거든요. 도색했는데 밑색이 너무 강하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요건 애교 수준. 약간 이렇게 뭔가 약간 실기스 같은 거는 애교 수준으로 좀 그래가지고 교환을 받았죠.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깔끔한 애가 이제 교환이 돼서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일단은 기존에도 얼굴에 있는 이 사지투스 발칸 있죠? 양쪽 볼 끝에 있는 거. 이거는 도색이기는 했는데 이때는 저렇게 광택이 도는 도색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약간 메탈릭 도색 되면서 상당히 광택이 도는 형태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아스란자라 전용기 하면은 뭡니까? 센서를 가장한 뿔이죠. 요것도 깔끔하게 잘 됐고요. 도색 메탈릭으로 잘 됐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조형도 괜찮고요. 애초에 조형은 이미 로보톤 때 완성되어 있던 거긴 합니다만. 그리고 목 관절이랑 목 주변으로 합금 파츠가 쓰인 걸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좀 질감이나 이런 게 마음에 드는 부분이다 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는 역시 전체적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흰색은 원래 로보톤 때도 도색이 되어 있던 부분이기도 하고, 오히려 상체가 좀 물 빠진 컬러였거든요, 위에서 봤을 때. 근데 완전히 검은색으로 도색이 되면서 훨씬 고급지다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몸통 주변으로는 뭐 로보톤 시드 시리즈 특유의 그 길다란 허리, 그 애니메이션 프로포션, 그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어깨 이터널 마킹이랑 이제 본인의 형식 번호 마킹이 들어가고요. 라인 마킹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깨 라인을 전체적으로 타고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라인 마킹들. 그리고 이게 로보톤 때도 그랬지만, 로보톤 때도 이 바셀 쪽은 이거 분리가 됐었어요. 근데 바셀이 로보톤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메탈 로보톤도 동일하게 분리가 가능하고 바셀이 포함이 된 거죠.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도 뒤쪽도 마킹 꼼꼼하게 잘 해준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등 쪽 같은 경우는 스러스터 부분에 메탈릭 도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깨 양옆으로도, 이쪽으로도 마킹이 조금씩 추가된 게 보이죠.
팔은 도색된 거 말고는 이렇다 할 만한 건 없었어요. 도색되고 손목 앞쪽에 마킹이 추가됐다. 그리고 팔꿈치 중앙 부분에 합금이 쓰였다. 위아래는 다 플라스틱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골반 쪽 역시 마킹이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게 자세히 보면 투톤이에요. 이 위랑 스커트의 위랑 아래랑 여기가 투톤이에요. 원래 로보톤도 윗부분에 도색을 추가를 해서 약간 투톤처럼 보이게 했는데 이번에도 약간 분명히 색감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눈에는 많이 안 띄긴 하네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쪽 여기에 큼지막하게 마킹이 추가된 거는 굉장히 보기가 좋았고요. 그냥 로보톤 때도 그랬지만 역시나 이 위아래로 투톤입니다. 위에가 좀 더 밝죠? 그리고 뒤쪽 스커트에 마킹 추가가 열심히 또 되어 있습니다. 라인 마킹 엄청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형식 번호라든가 프리덤 때도 있었던 요 뉴트론 제머 쪽 마킹이 추가가 됐어요. 이게 핵 엔진이라 요거를 허리 쪽에 안쪽에 지금 마킹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커트를 들추어 보면은 골반 안쪽도 큼직큼직하게 합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다리 쪽, 허벅지 앞쪽에 마킹이 추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다 도색이 되어 있는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다. 정강이 쪽에 형식 번호 마킹이 붙어 있다 라든가 종아리 쪽에 메탈릭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다리 뒤쪽부터 보면은 여기 합금이 쓰인 게 보이죠? 합금 관절, 무릎 관절 쭉 내려가면 발목 쪽에도 합금 관절이 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는 볼 관절까지도 합금이 쓰였지만 발 자체에는 합금이 따로 없어요. 예전에는 뭐 발바닥이나 이런 데는 합금을 많이 써주긴 했는데 지금은 관절 강도를 좀 강화했을 뿐 이렇다 할 만한 합금은 보이지 않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죠. 자, 그럼 가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관절들이 합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점으로 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 굉장히 빡빡하고요. 빠바박 하고요. 고개 돌아가는 거 잘 돌아가고 들고 숙이는 거 편하게 해줍니다. 다만 좀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있어요. 기존의 로보톤 때 같은 경우는 목 관절이 이중관절로 굉장히 편하게 움직였거든요. 엄청 편하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메탈 로보톤은 아래쪽 관절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거의 안 움직여요. 굉장히 고정이 너무 튼튼하게 되어 있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쪽 관절은 자유로우나 아래쪽이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어깨 같은 경우는 안쪽에 보면은 팔 쪽으로 합금이 쓰였는데 이제 들어가는 몸통 쪽은 기존의 로보톤과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깨가 쭉 하고 뽑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나마 관절 자체가 이제 합금이 쓰이고 타이트하다 보니까 어깨 자체는 고정성은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팔꿈치는 중앙만 합금을 쓰고 있죠. 그치만 강도는 충분히 나오는 그런 관절인 것 같아요. 이중관절 좀 튼튼하게 움직여주는 게 느껴지고요. 허리는 기존의 프리덤이랑 비슷하지 않나. 흉부가 약간 이제 복부 쪽 슬라이드 하면서 가동하는 흉부, 그리고 좌우로 살짝씩 또 움직여주기도 하고요. 회전 편하게 해주네요. 그래도 굉장히 허리는 편하게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스커트가 전반적으로 가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사이드도 그렇고요. 뒤쪽 스커트 같은 경우도 고정 핀만 제거하면 엄청나게 움직이는 스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리 움직일 때 편하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드는 것도 거리낌 없이 움직이기도 하고, 다리 앞으로 들 때 골반이 축이 이동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쭉 움직여 보면은 축 이동을 하면서 보이죠? 안쪽에 비어 있는 거 이렇게 가동된 축, 그리고 튼튼한 볼관절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치만 허벅지가 좀 두껍다 보니까 축 이동을 다 하면서 다리를 앞으로 들기에는 조금 벅찬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무릎은 이중 관절이었죠. 기존의 로보톤 때도 그렇지만 다 굽혔을 때 박력은 상당한 박력을 자랑을 합니다. 이 특유의 그 애니메이션 느낌, 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발목은 발바닥 쪽 먼저 일단 가동이 되고요. 이거는 시드 시리즈는 웬만하면 다 이게 되죠. 시드 시리즈 로보톤. 그리고 발목도 좀 접지 않은 데는 문제 없을 정도로 좀 움직여주긴 합니다. 뭔가 굉장히 많이 움직인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특히나 다리 뻗을 때만큼은 이제 발바닥도 가동을 하니까 굉장히 자연스럽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쭉 펴보면은, 발바닥까지 쭉 펴보면은 그 애니메이션 느낌의 그 다리 편 느낌,
그 과장된 것 같은 그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 꿇기를 해보면은 되는 건 되긴 돼요. 되긴 되지만 자연스럽지는 않다. 허벅지가 너무 두껍다 보니까 다리를 앞으로 들어 올리는 게 조금 부족한 감이 있거든요. 다음은 파툼 더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조형 자체는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죠. 조형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는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디테일도 비슷하고요. 패널 라인 들어가 있는 거 비슷하고 날개 사이즈 똑같고요. 그렇지만 도색된 형태라든가 색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일단 중앙에 메탈릭으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포르티스 빔 캐논 쪽에 가동되는 부분, 이거는 뭐 기존이랑 똑같네요. 근데 어라? 좀 차이가 있네요? 이 포르티스 빔 캐논은 이 뒷부분 있죠? 여기가 조형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정면에서 봤을 때 이 파츠의 면적이 좀 넓은 편이었는데 좁아졌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확 와닿네. 빔 캐논 쪽에 볼륨감이 확 줄었네요. 원래는 되게 두꺼운 느낌이었는데 얇아졌다. 엄청 얇아졌다. 옆에서 보니까 확 와닿네요. 요런 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본체의 이 폴루크리스 기관폭, 여기도 메탈릭으로 도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르푸스 선의 포탑, 이 친구도 돌아가겠죠? 돌아간다.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여기도 마킹이 조금 추가되어 있는 느낌이 있네요. 그거랑 뒤쪽에 이런 추진 장치들의 기믹들도 들어가 있고 메탈릭 도색되어 있는 게 유독 마음에 드는 부분이네요. 날개 같은 경우는 자프트 아주 크게 들어가 있고요. 이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바닥면도 역시 흰색으로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본체도 마찬가지 메탈릭으로 도색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이겁니다. 바로 날개 부분의 가동. 살짝이지만, 아주 살짝이지만 가동 포인트가 생겼어요. 기존에는 가동하지 않습니다. 가동 아예 안 했어요. 그리고 좌우의 유닛을 떼어내서 발판을 추가할 수 있어요. 발판을 이렇게 밀어넣고 이렇게 확장 발판을 끼워서 바깥쪽에도 추가로 달아주면 이거 되게 빡빡하다. 이거 조심해야겠다. 엄청 타이트한데요? 왜 이렇게 타이트하지? 아무튼 가동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도 그대로 존재하는데 이 부분도 좀 변경점이 있었어요. 발판 자체는 똑같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렇게 빼냈을 때 조인트 위치가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돌기는 날개 쪽에 달려 있잖아요, 돌기가. 근데 기존의 로보톤 때는 빼보면은 돌기가 본체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변경점이 좀 컸다. 자, 이렇게 양쪽 다 발판을 추가를 해봤고요. 조인트를 뒤쪽으로 옮겨줘야 저스티스 건담이 올라섭니다. 저스티스 조인트가 이게 발꿈치에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발판을 이용을 해서 저스티스를 세울 수 있다. 깔끔하게 올라서는 모습 좋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로보톤 때도 굉장히 좋아하는 기믹이었어요. 자, 파툼을 등에다 짊어지고 드디어 완전 무장을 해봤습니다. 저스티스 건담의 가장 좋아하는 점 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게 등에 딱 이렇게 듬직하게 이 파툼이 이게 등에 올라가 있는 상황. 저 요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저스티스의 그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자, 액션 베이스 위에도 올려봤습니다. 역시 시드 시리즈는 베이스 위에 올라가야 빛을 발하지 않나. 계속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그런 프로포션이죠. 근데 파툼을 이제 앞으로 전개를 해야 하는데 이때 머리 빼고 하는 거는 그대로더라고요. 요렇게 하는 거는. 그리고 라이플 액션, 시드 시리즈라면 안 해볼 수 없는 포즈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거쳐가야 하는 당연한 수순이다. 당연한 액션이다. 그리고 아무리 프로포션 바뀌고 그래도 이렇게 버스트 액션 딱 취하면 얼굴 다 가려지는 거는 뭐 여전하네요. 그래도 아까 로보톤이랑 비교했을 때처럼 이 파툼의 앞부분이 얇아진 만큼 조금 더 머리가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파묻히는 건 어쩔 수 없군요. 자, 다음은 바셀 액션. 바셀도 들어보긴 해야죠. 신규 추가된 건데 깔끔하게 포즈 취해지긴 하는데
아무래도 무장 자체가 좀 작은 형태다 보니까 뭔가 눈에 확 하고 띄는 그런 느낌은 딱히. 그리고 또 저스티스 하면은 요거 아니겠습니까? 빔사벨 연결 후 딱 포즈 취하고 날아가는 그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게 아이덴티티기는 해요. 극 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뱅크씬 중 하나인데 매번 느끼지만 파툼이 머리를 가려서 임팩트가 애니메이션에 비해 좀 부족하다. 매번 좀 느끼긴 하네요. 자, 이렇게 돌진하는 포즈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기존의 저스티스 로보톤보다도 훨씬 발전된 느낌이 아주 만지는데 굉장히 좀 좋았고요. 다만 이게 제가 지금 리뷰하면서 관절이 특히 고관절이 굉장히 단단했어요. 굉장히 타이트했다 보니까 힘을 좀 주는데 삐끗한 거예요. 손톱으로 지금 팔뚝을 긁어버렸어. 혹시 만지실 분들은 관절 강도 때문에 혹시 손에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저렇게 스크래치 나면은 마음 아프잖아요. 확실한 거는 진짜 관절이 튼튼하기 때문에 좀 편하게 만질 수 있었다는 거. 기존의 로보톤에서는 좀 약간 좀 흐느적한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 받았던 부분들이 튼튼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았는데, 또 다른 점이라면은 여러 곳이 특히 관절이랑 파툼도 그렇고 개선된 부분들이 존재는 하지만 이미 기존의 로보톤이랑 같은 조형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솔직히 좀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진짜 그만큼 요즘 메탈 로보톤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잘 나온다는 느낌이기도 해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 생활 되시고 가볼게요. 제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버프시!